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내년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시장과 군수, 지방의회 의원도 뽑게 됩니다. 정권이 바뀐 데다 자치단체별로 정치적 경랑이 많았던 한 해여서 내년 지방선거는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안개 속 구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는 연말 기획보도,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선거 이슈가 있는지 김인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강원도 내 자치단체마다 정치적 경랑을 겪으며 내년 시장 군수 선거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겁습니다. 먼저 강릉시장 선거에선 당내 경선부터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규 현 시장이 국민의힘 당적으로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 권여결 강원도 의원과 심영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최익순 강릉시 의회 의장도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장, 김한근 전 강릉시장, 김현수 강릉시 의원 등 무게감 가득한 입지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최승준 정선군수와 한명준 고성군수가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를 낼지 관심입니다. 현 자치단체장이 3선 연임을 마치게 될 동해와 양양 지역의 민심 풍향계도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관심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심규원 동해시장,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지역의 여론이 매서운 시점에서 내년 지방선거에는 새 후보들이 치열한 선거를 치를 전망입니다. 강원도 의원 선거의 관심사는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이 반복될지 여부입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가 당선됐던 8회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의원은 국민의힘 42명, 더불어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이 뽑혀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보수 진영만 강했던 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지사가 당선됐던 7회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36명,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11명으로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도지사가 뽑히는 당이 도의회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초의회 선거도 관심 가는 지역이 많습니다. 강릉에선 현재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9명, 동해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4명으로 팽팽한 균형이 맞춰져 있어 내년 지선에선 다수당을 어디가 차지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명뿐인 고성군과 양양군 의회 역시 내년 선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8회 지방선거의 강원도 투표율은 57.8%로 전국 투표율 50.2%보다 높았지만 7회 선거 당시 63.2%보단 5.4%포인트 낮아지면서 역대 강원도 지방선거 최저 득표율을 기록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관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하고 과열 혼탁의 선거가 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국민 주권의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꼭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선거에서 줄곧 보수 우위의 판세를 보였던 영동 지역에 최근 진보 진영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판세는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올해 강원 교육계는 작지 않은 이슈로 가득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강원 교육은 혼란의 한 해를 보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내년부터 통합 강원대로 새 출발합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강원 시민교육단체들이 신경호 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2심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교육감이 물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중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교육감 체제가 장기간 유지된 것은 강원 교육의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취임 반년도 채 되지 않아 기소된 신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들어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교육청이 직원들에게 나눠준 명절 선물이 신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 재판 핵심 증인의 업체에서 구입됐다는 사실도 춘천 MBC 4월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408상자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했고 1,2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8월에는 신교육감의 최측근인 최준호 당시 협력관이 2022년 교육감 선거에 동원된 교직원들이 당선 이후 요직에 배치됐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후보자에게 직접 정책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2022년 체험학습 도중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담임교사는 2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아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지만 체험학습 현장에서 교사의 책임이 어디까지냐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교원의 책임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현장 체험학습을 가야 하나? 라는 의문은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혼란 이면에 농어촌 유학과 직업계고 개편 정책은 모집 인원 증가라는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는 통합 강원대 출범입니다. 내년부터 춘천과 삼척, 강릉, 원주 4개 캠퍼스를 거점으로 재학생 3만 명, 전임 교수 1,400명 규모의 전국 최대 국립대학으로 새 출발합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대학의 힘으로 지자체하고 지역과 함께 막아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2025년 강원교육은 어느 해보다 혼란과 성과가 교차한 한 해였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김한근 전 강릉시장이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지금 강릉의 현실은 야구에서 다량 실점할 수 있는 말로 위기라며 정치는 보이지 않고 책임은 사라졌으며 지역 경제는 위기 그 자체여서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검증된 행정 경험과 실용 정신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무너진 행정의 신뢰와 시민의 자긍심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이 지난달 MBC 강원영동이 단독 보도한 양양군 소속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한 달간의 직권 조사를 마치고 양양군청에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공무원이 관계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에게 빨간색 물건 사용과 주식 매입을 강요하고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릉지청은 양양군청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 포함 다수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태백시에서 운영을 맡긴 한 공공시설에서 일부 문서의 서명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내부 직원들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해당 시설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태백시의 출연 기관인 태백시 복지재단에 소속된 한 시설의 문서입니다. 2년 전 이 시설에서 작성한 문서인데 시설 책임자의 서명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앞전에 있는 시설장님의 사인을 저희들이 직접 결제를 맡았기 때문에 사인의 형태를 잘 알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이게 문서 위조로 생각을 해서 당시 시설 책임자는 평소 서명과 함께 날짜를 적었는데 허위 서명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직원들이 문서를 작성하면서 책임자의 서명을 기존 문서에서 가져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서 한 권 한 권 촬영해놓을 때 빠진 거 있나 확인할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인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관장님들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서명이 도용당한 것으로 추측되는 전직 시설 책임자도 문서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2년 전 해당 시설을 퇴직한 전직 책임자는 자리를 비울 때 정결이나 대결 처리를 허락해도 대리 서명에 동의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최근 해당 시설이 다시 작성한 장비 임차 계약 문서를 두고도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계약을 5년씩 해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이 되잖아요.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용역 산정을 하고 이게 다 운영비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럼 5년 동안 원가 산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이에 대해 해당 시설 측은 당시 책임자와 SNS로 결제를 허락받거나 실제 보고하고 서명한 정당한 문서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전직 시설 책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받는 과정에서 모두 확인받은 정식 문서라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졌지만 해당 시설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태백시 복지재단의 자세는 애매합니다. 문서의 진위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만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백시 복지재단 산하 공공시설에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보다 세심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얼마 전 원주의 한 주민자치위원회가 규정에 어긋난 비싼 수강료를 받거나 이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해 문제가 됐던 내용을 보도해드렸습니다. 폐쇄적 주민자치를 이제는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조례에도 없는 한 달 4만 원의 문화강좌 수강료. 다른 주민자치센터보다 10,000원 더 비싸게 받은 것이 발단입니다. 수강생들이 높은 수강료에 이의를 제기했고 주민자치위가 항의한 주민들을 내쫓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례에 어긋나는 금액이라는 걸 알았을 땐 정말 분노했었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 관해서는 다음 학기에 수강 신청을 받지 않겠다. 이후 주민자치의 민낯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원주시가 공과금까지 내주며 무료로 시설을 제공했는데 자치위는 독점적 사용을 위해 문을 잠근 것도 모자라 타인에게 시설을 빌려주고 사용료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운영은 지극히 폐쇄적이었습니다. 자치위 선발에 6개월 수습을 거치는 예비위원제를 만들어 진입장벽을 높였고 수강생들의 요청에도 수강료 세부 사용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수강료는 자치위 쌈짓돈으로 전락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과 무관한 사업 지원을 위해 수강료 통장에서 뭉텅이 돈을 빼가고 식사비와 각종 수당, 그리고 자치대학 수강료 지원까지 사용 가능 범위를 벗어나거나 증빙도 없는 지출이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조례가 정한 동장과의 협의는 없었습니다. 원주시 감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분노한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자치위 해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가 정말 이루어지고 편안하게 주민들이 잘 드나들 수 있고 거기서 행복한 어떤 삶이 이루어졌으면 그런 삶을 도와주는 주민자치였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원주시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주민자치위에 대한 형사고발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원주시 의회도 내년 초 주민자치 정상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권한도 없다. 이는 비단 이곳 단계동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망각한 주민자치 운영 행태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꼭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MBC 강원 영동이 단독 보도한 양양군 공무원의 계엄령 놀이가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제423회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김형호, 이하라, 김종윤, 양성주 기자가 취재한 양양군 공무원의 계엄령 놀이 보도는 양양군 운전직 공무원이 공무직과 계약직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해 일상적 차별과 갑질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건을 파고들어 인권 사각지대 현실을 밀도 있게 추적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도 이후 대통령실이 나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 행위라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지시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직권 조사가 진행됐고 가해 공무원은 강요, 상습 협박, 상습 폭행, 모욕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되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청이 오늘 강릉 옥계 첨단 소재 융합 산업지구를 전국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업종 특례지구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옥계지구 산업시설구역의 44%는 금지된 업종을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강원경자청은 이번 조치로 유치 가능 업종을 기존 7개에서 11개로 늘렸고 특히 동해안의 풍부한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 유치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성군의 미래 성장 동력인 해양심층수 산업을 이끌 제2특화 농공단지가 오늘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주강면 인정리 일원에 축구장 18개 면적인 13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이번 단지는 해양수산부의 융복합 클러스터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핵심 사업입니다. 고성군은 이곳에 심층수를 활용한 식음료와 바이오, 헬스케어 등 고부가가치 기업을 집중 유치해 인근의 해양심층수 전용 단지와 연계한 산업 집적화를 이룬다는 구상입니다. 강릉시가 강릉 소량수목원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우선 유아숲 체험원을 확장 이전합니다. 강릉시는 현재 78.6헥타르 규모의 수목원을 2030년까지 138.86헥타르로 확장하기 위해 지난 8월 산림청과 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 협의를 완료했고 사업의 첫 단계로 상단부 유아숲 체험원을 아이들이 접근하기 좋게 소량수목원 입구 방향으로 확장 이전합니다. 새로 조성되는 유아숲 체험원에는 어린이 기차, 체험장, 잔디 광장 등이 마련됩니다. 지난 2013년 개원한 강릉 소량수목원은 전국 유일의 소나무 테마 수목원으로 방문객이 지난해 21만 명에서 올해는 24만 명으로 늘어 역대 최대 방문객 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삭감한 결정에 대해 일부 언론의 사실과 다르게 보도됐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태백시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과 관련해 매년 31억 원가량을 상환했지만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 등에 쓰려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도 태권도와 핸드볼 등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예산은 태백시에서 사전 설명 없이 승인을 요청해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 명예수당 예산과 꿈탄탄 바우처 지원 예산 삭감 이유도 알려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첫날부터 주민들의 신청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정성군은 신청 첫날인 어제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별로 신청 접수 창구를 운영하는 가운데 신청하려는 주민들이 긴 줄을 이어가면서 높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기본소득은 내년 2월 말부터 2년간 국민 1인당 매월 15만 원씩 지급되며 국비 40%, 도비와 군비 각 30%로 구성되고 재정 규모는 총 1,193억 원에 달합니다. 속초시 영랑호 입구 생태보건 사업이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4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영랑호 입구에 빗물과 하수가 섞이지 않도록 설치한 관로인 우수토실에 토사가 유입되지 않게 개선하고 충원비 일대의 호안 침식을 완화하는 한편 갈대와 부들 등 자생 수생식물을 식재해 수질 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